우리는 호주에 살면서도 호주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우리의 삶이 굉장히 바쁘다 보니까 우리의 현실에 매몰되어서 이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어떤 현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좀 슬플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관광 온 사람들이 호주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우리한테 호주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줘요. 군대를 갔을 때 시골에서 온 분이 저한테 서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호주가 살면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호주는 그 전 세계에서 6번째로 이제 큰 나라입니다. 첫 번째 큰 나라 러시아고, 두 번째는 캐나다고, 세 번째는 미국이고, 네 번째는 중국이고, 다섯 번째가 브라질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호주입니다. 우리 남북한 전체로 치면은 호주가 한 35배 크고 남한만 치면은 한 77배 정도 이제 호주가 이제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반뿐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이제 호주의 어떤 상황인데 호주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5년마다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었던 건 2021년에 인구조사했던 게 최근에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인구조사 이제 2021년 12월 31일자로 이제 했는데 가장 우리 호주는 이렇게 됐습니다. 6개 스테이트의 주에 2 테리토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 테리토리는 노던 테리토리, 인구가 적다는, 땅이 적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구가 적어서 이제 테리토리가 됐습니다. 노던 테리토리가 있고, 그 다음에 ACT, 캐피털 테리토리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제일 많은 것은 역시 이제 시드니가 이제 800만 정도, 시드니가 있는 NSW가 이제 800만 정도 되고, 두 번째라는 게 빅토리아가 한 600만 정도, 이렇게 650만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퀸슬랜드가 이제 510만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게 2021년 12월 31일자 이제 그 마지막 통계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제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이제 벌써 이제 7개월이 지나가지고 지금의 인구는 어떤가 봤더니 지금 호주의 인구, 오늘 8시 앞으로 호주의 인구는 2613만 4,903명, 2,600만 명 이제 조금 이제 넘은 게 지금 호주 인구입니다. 호주가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인제가 된 것은 1788년 1월 26일 날 이제 아서 필립 선장의 인도함을 받아서 11개 배에 한 1,500명 정도가 이제 죄수와 뭐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죄수가 이제 주로 왔죠. 그래서 이제 호주가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원래 처음 정박을 한 것은 여기가 아니라 이제 그 록스가 아니라 보타니 베이입니다. 보타니 베이에다가 18일 날 와서 그 다음에 거기가 사는데 적합하지가 않으니까 근처를 이제 돌았죠. 그래서 맨리를 가면은 그 아서 필립이 1월 21일 날 도착했다고 맨리에 이제 비문에 있습니다. 그러다 럭스에서 26일이니까 해서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다 해가지고 이제 록스에다가 이제 영국기를 올리면서 이제 그날이 오스트레일리아 이제 데이가 됐습니다. 이제 백인의 입장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데이인데 여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인베이전 데이라고 이제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제 침략한 날이다. 그 미국도 그렇고 그 뉴질랜드도 그렇고 지금 호주만큼 호주의 원주민만큼 그렇게 어려움은 겪지를 않았습니다. 가까운 이제 뉴질랜드는 마오리입니다. 원주민들이 마오리인데
이 사람들은 1840년에 와이탄기 조약을 백인들과 맺음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그대로 주장할 수 있고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오리들은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연합할 수가 있어가지고 백인들과 타협하고 협약을 맺을 수가 있었는데, 여기 호주는 원주민들이 언어가 서로 다 다르다 보니까 서로가 커뮤니케이션도 되지 않고, 그래서 연합해가지고 대항할 수 있었던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이제 당하게 됐죠. 지금 전체적으로 호주의 인구가 2,600만이 이제 조금 넘는데, 그런데 이 원주민의 인구는 이렇습니다. 2011년에는 이제 54만 8천 명 정도, 한 인구, 전체 인구의 2.5%고, 그 다음에 2016년을 가면 이제 2.8%가 64만 9천 정도로 되고, 2021년 가장 최근에 한 게 81만 2천 정도로 해서 인구의 비율이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그 원주민의 비율은 지금 한 3.2%, 한 80만 정도가 조금 넘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우리는 제가 계속해서 이제 원주민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에버리진이라고 이렇게 이제 다 사용을 하고, 사실은 그들과 얘기를 해보면 자기네들도 이제 에버리진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에버리진이라는 말은 AB 해가지고 from 이런 뜻이고, origin,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처음으로 있는 사람들, 이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AB라는 게 이제 그런 from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좋지 않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normal에서 abnormal 하면은 이제 기현, 이상한 뭐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에버리진이라는 말을 이제 이 사람들의 사용하는 것보다 원주민이란 말이 이분들이 이제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갖다 이제 원주민으로 하는데, 에버리진이 이렇게 하도 원주민이라고 하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두 부류의 원주민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에버리지널이라고 합니다. 에버리진이 선교를 하시는 분도 용어에 대해서는 이게 별로 이게 혼동이 되고 있는데, 이 찾아보니까 에버리진은 전체의 원주민을 얘기하고, 그 중에서 에버리지널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내륙에 있는 이제 원주민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토레스 스트레이트 아일랜더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호주와 파푸아뉴기니의 해협 섬에 사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호주 사람들, 이 사람들은 토레스 스트레이트 아일랜더, 토레스 해협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 쪽으로 가면 에버리지널과, 그러니까 내륙의 중심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과, 그 다음에 어떤 섬에 살고 있었던, 해협에 살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제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사는 그것을 보면은 가장 많이 사는 데가 이제 퀸슬랜드가 이제 가장 타스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분들이 어떤 전멸을 당할 그런 상황, 아주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3만 정도가 나왔고, 노던 테리토리는 인구 자체가 적어서 가장 인구 비율로 많이 살고 있는 데가 이제 노던 테리토리입니다. 다윈이 수도있는 노던 테리토리가 이제입니다. 그래서 이분 전체적으로 81만, 지금 한 82만 정도 됐겠네요.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에버리진 원주민들이 이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라마타 구세군에서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파라마타 구세군에 가면은 이제 호주기가 있고, 하나는 여기는 이제 에버리지널 이제 이렇게 기구, 이건 토레스 아일랜드 해협인들의 이제 기입니다. 이제 세 개가 지금은 어디를 가든지 이분들 원주민들의 어떤 대우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의 국기도 이제 같이 이렇게 올려줍니다. 토레스 아일랜드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애버리지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국기를 올립니다. 이분들의 국기를 보면 위에 까만 거는 자기 사람이고 빨간 거는 땅이고 그 다음에 그 노란 거는 이제 태양입니다. 이건 지난번에 이제 구세군에서 이제 에버리지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을 이제 모집해서 이제 가서 이제 찍은 겁니다. 지금은 어느 공식적인 모임이든지 이 사람들의 이제 에버리지널에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의 호주 원주민들의 그 위치를 격상을 시켜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어느 미팅이든지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미팅은 우리는 애버리지니의 과거, 현재, 미래 엘더들을 존경하고 있고 그리고 이 땅은 원래 애버리지니의 땅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의나 집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의 박해를 많이 당하다가 이제 자기들의 원래 신분을 이제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이제 관광이 아니죠. 이제 이 애버리지니의 어떤 선교를 하기 위한 그분들의 지식을 알기 위해서 이제 같이 함께 했었던 건데, 마리나위라는 배, 그래서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마리가 빅이라는 뜻이고, 나위라는 게 이제 보트라는 뜻이잖아요. 보통 이 사람들이 작은 보트로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빅보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시드니에서 보면은 이제 무인도가 있습니다. 이건 클락 아일랜드인데 이 원주민들한테 이제 호주 그러니까 백인들이 무인도를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사람들의 배만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이 이제 시드니 하버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나니마 마을이라고 여기서 한 5시간 정도 이제 떨어진 곳입니다. 웰링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블루 마운틴을 과거에서는 블루 마운틴이 마지노선이었습니다. 블루 마운틴 안쪽에서만 사람이 살고 안쪽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 사람이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블루 마운틴을 넘어가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블루 마운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리스고가 나오고 지나면은 그 다음에 바더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렌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렌지에서 웰링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더보가 이렇게 이제 마지막 더보까지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살고 그 후로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아웃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륙으로 가면 갈수록 원주민들이 이제 많이 살고 있죠. 웰링턴에 한 5,500명 정도뿐이 이제 살고 있지 않은데 거기에는 원주민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의 이름은 나니마라고 합니다. 나니.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나니마가 어떤 의미냐 그랬더니 The where mountains and rivers meet 이래. 그러니까 나니마 마운틴이 산과 강이 만나는 지역 이런 의미를 이제 가고 있어요. 그곳 웰링턴에 이제 맥쿼리 강도 흐르고 이제 산도 있고 해서 만나는 지역 이런 뜻입니다. 원주민들이 이제 사는 것은 원주민 마을이 따로 있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일반 백인들과 함께 이렇게 사는 그런 이제 원주민들도 있습니다. 이 나니마 마을은 이제 따로
원주민들끼리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아는 사람들만 출입을 하게 되는 거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출입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분리된 지역입니다. 이건 이제 나니마 마을입니다. 거기 안으로 들어가면은 나니마 스쿨이 있습니다. 이제 폐교가 됐습니다. 예, 학교는 없는데 이제 과거에 거기에 많이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었을 때 이제 스쿨도 있었는데 지금은 폐교가 됐고, 여기는 이제 프리스쿨은 있습니다. 프리스쿨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아이들을 돌보고 있고, 여기는 이제 나니마 마을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도 이제 다 이제 사용하지를 않고 있고, 이제 그런 곳입니다. 나니마 마을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허스럽게 살다가 정부가 이제 집을 지어주고, 이제 그들이 사는 곳으로 정부가 지어준 집으로 이제 들어가서 사는데, 그 안쪽은 볼 수가 없습니다. 겉은 멀쩡해도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완전히 사는 그 모습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막 어지럽게 그렇게 이제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부가 지어준 겁니다. 거기서 이제 사역하시는 이제 목사님 동부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갔다가 이제 화요일 날 거기서 하룻밤 자고 이제 화요일 날 이제 들어왔는데, 맨 처음에 이스라엘 나니마다에서 이 아이들을 딱 보았을 때, 만약에 저 아이들을 밖에서 봤다면은 저는 그냥 백인으로 이렇게 생각했었을 것 같은 그런 피부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들이 원주민이라는 거죠. 바깥에서 보면 사실 전혀 이게 모르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원주민들에 대한 아픔이 참 많은데, 가장 어떤 최근 근대사에서의 아픔은 이제 stolen generation 해가지고 빼앗긴 세대 또는 어떤 잃어버린 세대, 이런 게 있습니다. 본문에 거기 주보에 백호주의 시절 이렇게 씁니다. 호주는 1901년 1월 1일부터 정책 자체가 White Australia Policy 해가지고 백호주의로 했습니다. 그게 언제 무너지냐면은 1973년에 위틀럼 가버먼트 때 이제 백호주의를 갖다가 이제 폐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죠. 그래서 73년은 어떤 때냐면 이제 월남이 거의 월맹에 의해서 넘어가고 있었을 때, 거기에선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서 그분들이 그래서 백호주의가 폐지됨으로써 호주에 올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이 됐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백호주의 때, 그러니까 한 1900년대부터 이제 백호주의가 폐지되기 전까지 그대를 이제 백호주의의 어떤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바로 이 스톨런 제너레이션의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 한 70여 년 동안 10여만 명의 그 아이들의 대상은 일어납니다. 백인과 원주민이 이제 결합을 해서 낳은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백인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을 이제 호주 원주민들은 다 사라질 것 같은데 우리가 돌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입양한다거나 아니면 집단 수용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명목으로서 이 아이들을 다 이렇게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 품에 앉아 있는 이 아이들을 강제적으로 뺏어서 이제 집단 수용소라든지 이렇게 보낸 것이죠. 그 엄마의 그 트라우마는 얼마나 심하겠으며, 또 이 아이들이 자기의 엄마를 떠나서 정말로 낯설은 곳에 가서 적응을 하려니까 얼마나 또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우리는 PTSD라는 이런 말을 씁니다. Post Trauma Stress Disorder.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하나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겁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살다 보면은 내가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어떤 스트레스, 트라우마를 갖다 딱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트라우마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죠. 그런데 상황은 아주 다른 상황이고 시대도 많이 흘렀지만 그때 그 사건이 이 사람의 현재의 삶을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는 것을 PTSD라고 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전쟁입니다. 미군이 월남전에 참전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오죠. 이제 더 이상 월남도 아니고 그 시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월남전에 다녀왔었던 그분들이 계속해서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PTSD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그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으면서 이제 자란다는 얘기죠. 이 정신과 의사면서 심리학자며 심리분석학자인데 몰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연구를 하는데 이상한 것들을 발견합니다. 어떤 집단 수용해서 자란 아이들이 그냥 일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모든 것들이 늦고 적응을 못한다는 것을 알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해서 지금 일반적인 어떤 이론적으로서 아이들을 양육하거나 일반 심리학에서 이제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믿을 어떤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애착할 대상이 없다 보니까 이제 불안정 애착을 해서 그때 형성된 이 아이들의 사고가 자라나서도 그대로 그런 사고를 가지고 대인관계를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보다 모든 게 좀 불안정하게 살아가는 것을 이제 본 것입니다. 이 원주민들을 강제적으로 그렇게 다른 곳에서 자란 이 아이들한테는 그 PTSD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자기 원주민 사회에서도 인정을 못 받지 못하고 또 이 백인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랐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오랜 70년 정도까지, 그러니까 1970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란 거죠.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또 이렇게 백인과 같은 아이들을 이제 낳게 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호주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로 백인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이 원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정말로 우리가 미안하다. 이래서 1998년에 내셔널 소리 데이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2008년에 케빈 러드가 총리였던 케빈 러드 공식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 원주민들에 대한 어떤 신분을 이제 높여주려고 이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원주인이었던 사람이 1967년에 돼서야 인구 카운트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호주인이야. 그
67년에야 같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인이 아니었던, 주인이 매우고 나그네였던 그런 어떤 삶을 살았었던 이제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주 원주민들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 다음 세대입니다. 이 컬렉션스 때 이제 교도소입니다. 교도소. 이게 아웃백 쪽으로 가면 이게 교도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인구는 3.2%입니다. 3.2%인데 교도소 수용의 한 30%가 이제 원주민들. 더 올스한 거는 이 청소년 그 교도소는 그 50%까지도 넘는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것은 미래 세대를 얘기를 하죠. 미래의 주인공이 될 세대를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다음 세대가 없다면은 그 공동체의 미래도 없게 되겠죠. 일년지 대개는 1년을 바라보는 사람은 별을 벼농사를 하고 10년지 대개는 나무를 심고 100년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을 키운다고 합니다. 선교라는 것은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사람을 구원시켜서 세워서 보내는 게, 그게 이제 어떤 선교입죠. 사람한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게 금방 결실을 맺을 수가 없게 돼서 중간에 우리는 실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를 끌어내린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 때문에, 어떤 소문 때문에, 어떤 공동체의 잘못된 분위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나 보다, 그러면서 낙심될 때가 참 많이 있죠. 바로바로 결과가 나타나면 참 좋겠는데 결과가 안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른 게 아닌가? 이 뜻이 하나님의 길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서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부흥하고 많이 이렇게 으쌰으쌰 했으면 좋겠는데 나오던 사람도 안 나오고 막 그러면은 막 이게 하나님이 나를 개척하라고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화요일날 이제 웰링턴에 출발을 해서 오는 길에 빌핀에 들렸습니다. 빌핀. 그러니까 블루 마운틴을 넘어가는 것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4번 모터웨이를 타고 이제 블루 마운틴을 넘어가서 리스코 쪽으로 가서 가는 게 있고, 하나는 리치몬드 쪽으로 가서 그 다음에 빌핀을 지나서 빌핀에서 마운틴 토마가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를 지나서 리스코로 이제 가는 그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이제 북쪽에서 오는 사람은 이제 두 번째 길이 좋고, 이제 남쪽에서 가는 사람은 이제 M4를 타는 게 이제 좋습니다.
필리핀에 간 이유는 필리핀에 제1교회 장로님이었다가 이분이 소명을 받고 신학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분은 이게 농촌에서 자란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소명을 딱 받기를, 그래. 이분은 언제나 일을 하고 선교를 하는 것을 갖다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하나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딱 비전을 주서 B-I-M, B-S-M 뭐 이런 용어를, 이제 이분이 쓴 용어는 압니다. B-I-M이라는 것은 Business is Mission 이라는 뜻이고, B-S-M은 Business as Mission, 미션으로서의 사업, 사역, 내 일, 직장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분이 비전을 딱 받기를,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은 어떤 곳이냐면은 이 사과가 이 호주 전체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사과세. 그래서 사과 농장을 사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바로 선교하는 것으로 그런 비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과 농장의 이름이 Father's Love입니다. Father's Love,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게 교회도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이제 농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만날 사람들의 선교도 하고, 그래서 이분은 일하는 게 곧 선교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제 사과철이 아니죠. 차가철은 아니죠. 그런데요, 올해 3번의 홍수를 만났다고 합니다. 3번. 이분은 농사하던 분이 2018년에 이제 일을 시작했거든요. 다 배우면서 그런데 올해 3번의 홍수를 만났다가, 3번의 홍수를. 얼마나 좌절되겠습니까? 얼마나 이 사람을 갖다가 네가 잘못 선택한 거야,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3번의 홍수를 만났어.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초심을 회복하게 했습니다. 처음 내가 어떻게 여기를 오게 됐는가? 어떻게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가?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하다가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을 해요. 본문에 보면 낙심이라는 표현을 써요. 낙심이라는 것은, 낙이라는 건 떨어질 낙이고, 심이라는 건 마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낙심을 하게, 여러 가지의 이유에 의해 가지고 낙심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살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럴 때마다 과거를 많이 돌아봐요. 차라리 호주에 오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낙심을 하게 되면은, 과거 지향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는 가나안도 못 가고 애굽도 못 가고 그냥 광야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출애굽 1세대와 같이 그렇게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갖다가 밑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100가지의 이유가 여러분을 끌어내려도 한 가지의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사실은 결론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내가 생각하는 그 결론 여러분은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이렇게 보면 오늘 보면 왜 우리가 설레하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은 거듭다. 왜 낙심을 합니까? 이유는 그렇습니다. 일을 시작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때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생각한 것처럼 열매가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린 낙심하게 되죠. 우린 지금 오늘에 살고 있습니다. 애굽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우린 가나안을 향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523장입니다.